한 집에 살면서도 이렇게 법상에 오르면 꼭 궁금한 안부가 있습니다. 편안하신지, 건강들은 하신지, 잘들 계신지, 잘들 계십니까? 참 사시절서가 오묘하기도 하지만 요즘은 봄인가 싶으면 여름이고요, 가을인가 싶으면 겨울이 오고요, 또 봄, 여름, 가을이라는 그 계절의 그 틈새가 너무 가까이 붙어 있는 것 같은 걸 보면 과거의 시간이나 현재의 시간이나 미래의 시간은 같은 시간인데도 여기 계신 불자들이나 또 저나 그 시간이라는 그 느낌이 그렇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일각이 여삼추일 때도 있다고 하는데 시간이 참 어떤 환경 속에서 노출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또 그 계절의 느낌은 다른 듯 보이기도 합니다. 아침 뉴스에 보니까 금년 윤달이 들어서 추석이 다른 해보다 빨리 왔지요. 빨리 왔어. 윤달이 9월 달에 들어있어 가지고 빨리 왔어. 그러다 보니까 농촌의 과수원의 과일들이 아직 덜 익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수요가 많이 필요한 건 추석에 필요한데, 그런데 나는 오늘 몰랐던 것 하나 목격했네요. 난 복숭아는 여름에 나오고 많은 줄 알았는데 가을 복숭아도 있습니다. 아직도 복숭아가 덜 익었다는 거예요. 복숭아가 어른 주먹만은 해야 되는데 최소한 야구공만 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소출이 한 40% 정도, 더군다나 국지성 호우가 자주 와가지고 일조권이 부족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뉴스를 보면서 우리는 여름에 덥다고 걱정하고 짜증내고 여름 빨리 안 가나 싶은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실 건데, 농촌에서 일하는 일손들은 여름에 그 무더위를 극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오곡백과가 가을이 되어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그러면서 위로하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참는 것이라는 생각까지도 접근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을 좀 들여다보니까 그저께 출가한 것 같은데 제가요 절에 온 지가 한 50년 됐더라고요. 또 제가 통도사에 있다가 서울 온 지가 엊그저께 온 것 같은데 30년이 됐어요. 30년. 우리 수인 스님, 화곡동 보살님도 역시 내가 이럴 때마다 꼭 생각나는 게 우리 구룡사 주지가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거든. 여기 올 때, 통도사에서 올라올 때. 근데 주지 스님이 되셨어. 그런 거 보면 참 잘 간다,
싶은데 잘 깐다는 그 생각을 제가 후라이팬에다가 놓고 한번 삼독 오욕심을 떠올려 봤어요. 삼독 오욕심을. 탐짐치 삼독과 채색식명수 오욕락을 마치 우리들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부침개 부쳐 먹듯이, 부침개 부치듯이.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제가 후원에다가 인터폰을 해가지고 감자 다 먹었냐? 감자는 뭐 잘 관리가 되냐? 우리 많이 캤잖아요. 여러분들도 감자 몇 개씩이라도 집에 가지고 가셔서 먹으셨습니까? 아니요. 그리고 절에 얼마나 안 왔으면 그랬을까? 감자 캐러 갔다 온 이들도 있는데. 저 궁시렁거리는 건 지금 저 뒤에 앉아가지고 의미가 없어. 여기 앞에는 아무 소리 안 차네요. 오늘 또 거사님들 지금 고추 따러 갔어, 어제. 응? 지금 고추, 금년에 경작지에 고추가 크게 풍작이 아니라는데 유일하게 제천 불교마을의 고추는 고추밭에 들어가서 섬은 사람이 안 보인대요. 고추 크기가 얼마나 크고. 이번 9월달 우리 잡지에 보세요. 고추 따러 가가지고 한 카트 매달려 있는 것과 그날 수확한 고추가 산더미처럼 쌓여서 그것을 건조기에다 넣기 위해서 그 쌓여 있는 그런 사진들 보세요. 농사 짓는데 함께하고 있는 불자들과 성엄 스님, 우리 모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고추 농사 지은 것 가지고 우리 포교당 거의 나눠 먹잖아요. 1년 고춧가루. 절에도 고춧가루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런데 제가 감자 부침 좀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감자 부침. 농사 지은 그 감자 소중한 것을 갈아서 부침을. 그랬더니 안 해봐서 그런지 완전히 막 바싹 구워가지고 입에서 씹히지 않을 만큼 그냥 구워놨대.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인생살이의 한 표피를 보는 느낌을 또 한 번 느꼈어. 파부침이 되었던 빈대떡이 되었던 우리들의 인생에 그 한 판 부침을 뒤집었다 다시 뒤집는 사이에 한 30년 세월 가는 것은 일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저는 오늘 서산대사의 선가구감에 있는 한 소절을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테니까 응용하십시오. 출가해서, 아니 세상에 태어나서 수행자가 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랴. 편하고 한가함을 구해서도 아니요 따뜻이 입고 배불리 먹기 위해서도 아니다. 명예나 재산을 구해서도 아니다. 오로지 나고 죽음,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며 번뇌의 속박을 끊으려는 것이다. 부처님의 지혜를 이으려는 것이며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건지기 위함이다. 우리가 출가한 것,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보람되고 값지고 그리고 소중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연유를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금년에 우리 달력에 보면 달력 전체 12장 사진이 수미산 사진, 수미산 가는 풍광들을 거기다 넣어놓았고, 그리고 소중한 인연을 맺은 스님들하고 금생의 마지막 수미산 순례를 한번 더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티베트 불교가 말띠해, 금년이 갑오년이죠. 말띠해에는 어쩌면 수십만 명의 순례자들이 매년 수미산에 오는데, 금년 양력으로 6월달 티베트 음력과 우리나라 음력이 거의 엇비슷한데, 참 우리 선조들은 대단한 분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력 보름날도요, 어떤 보름날은 보름날 달이 제일 커 보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16셋날 달이 더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구와 달이 좀 더 가까워졌을 때 더 커 보이겠죠. 우리가 공전의 법칙을 얘기할 적에 태양계를 돌고 있는 지구가 1년이면 365일 5시간 46분 48초의 간격으로 태양계를 회전해 가고 오는 것을 추나추동 사시절서라 하고 24절기로 말하는데, 티베트 지역에서 바라보고 느끼는 간격과 대한민국에서 보고 느끼는 간격이 다를 수도 있고, 그래도 거기는 4월 달에 음력이 들어있었어. 우리는 9월 달에 윤달이 들어있는데 거기는 4월 달이 들어있었어요. 3월 달에. 그래서 거기 부처님 오신 날은 우리 양력으로 6월 달에 들어있었다고. 6월 달에. 그래서 제가 달력을 가서 한번 더 넘겨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운집되어 있는 사진 한 컷을 6월 달에다가 해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금년 갑오년에 수미산에서 법회하는, 기도하는 세계적인 많은 불자들이 운집된 풍광을 12년 전에 찍어 놓은 걸 제가 거기다가 수록해 놨거든요. 근데 허가를 안 내줘 갖고 못 갔어. 우리만 안 내준 것이 아니라 티베트 사람조차도 통행증을 발행 안 해가지고 그 법회가 무산되었어. 그래서 어찌 해가지고 7월 백중 지나면 또 허가 내준다고 해서 다 이제 같이 가겠다는 스님들은 떨어져 나갔고, 무슨 수미산만 가려고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정이 다 뒤바뀌어 가지고 그래도 나는 가야 되겠다 준비해 놓은 것도 있고, 특히 그 오지에 약품을 갈 때마다 많이 가지고 가서 전했습니다. 영양제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그 유목민들이 많이 걸어서 연골이 상해 가지고 있을 때 그 맨소레담이라든지 이런 거 많은 것을 잔뜩 준비해 놓기도 하고, 또 수미산 5,500m에 살고 있는 그 스님들의 제가 동참해야 될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전 갔습니다. 천신만고 해가지고 티베트 나사까지는 갔는데, 나사 허가증은 받았는데 수미산 통행증은 못 받았어. 그래서 결국 못 가고 그쪽에 있는 스님을 오시게 해서,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수미산에서도 국제전화 터진다? 좋아졌어.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몇 년 안 돼. 12년 전에 갔을 때는 전화가 어디? 그랬는데 요즘은 전화로 되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국제 전화를 주고받으면 꼭 공안원이 와갖고 조사한다는 거예요. 왜 전화 왔냐? 뭔 얘기했냐? 그러든지 말든지. 그런데 그 스님이 거기까지 오셨다고는 했는데 저한테는 끝까지 나타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딴 제가불자가 와서 내가 준비해가지고 간 약품 같은 것을 전해주고
그리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또 네팔 히말라야 산자락에 맺은 인연이 있는 스님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33년 전에 호를 단신으로 마치 해초 스님이 된 듯 현장 삼장법사가 된 듯 혼자서 인도 네팔 순례를 할 때 맺었던 인연입니다. 33년 전이면요, 내 약관 한 30쯤 되었을 때, 내 나이 이제 많이 먹었다. 한 30쯤 되었을 때 단수 여권 가지고 해초 스님은 그때 다 말렸어요. 다 혼자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때 저는 뭔 생각을 했느냐, 해초 스님은 1300년 전에 비행기도 없는 대다수 스님이 걸었겠지 뭐. 또 해상으로는 배를 탔겠지요. 그보다 더 2000년 전에 김수로왕도 허씨 부인도 인도에서 왔는데 뭐 1300년 전은 더 발전했겠지. 그리고 그 스님도 혼자서 그렇게 길손을 떠났는데, 나는 비행기표 다 끊어가지고 돈도 좀 가지고 갈 건데 못 갈 게 뭐 있단 말인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갔을 때, 그때 갈 때 통도사의 월화노 스님과 벽완노 스님이, 다른 스님들도 여비를 조금씩 챙겨줬지만 다 잃어버렸어. 근데 그렇대. 준 건 오래 기억하는데 받은 건 금방 잃어버려. 돈 빌리는 것도 그렇다며, 빚지는 것도 그렇다며. 그러면 안 돼. 편히하지. 편히. 근데 저는 빌린 것을, 신세진 것을, 은혜 입은 것을 오래 기억하고자 하고, 내가 뭔가 한 것은 돌았으면 잊어버리고 집 진행되는 그 순간 놓으려고 하는 마음이, 그것도 수행 덕목의 한 부분이라는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걱정하시던 어른 스님들께서 1981년도에 여러분, 5만 원이라는 돈이 별거 아닌 것 같지요? 왜? 하루에 10,000원씩 모으면 1년이면 365만 원이니까 하루에 5만 원씩 모으면 한 2천만 원 된다. 적은 돈 아니요. 쓰고 모으는 관계 설정을 해보면 그래. 그러는데, 아니, 조금 더 거슬러 들어가 보면, 제가 통도사 갈 때가 78년도인데 그때 용산역에서 물금역까지 완행열차 기차 요금이 190원 했다. 190원. 참, 나도 뭔다고 지금도 그걸 기억하고 있나 몰라요. 근데 그게 통도사 가는 행로의 기억들이요. 이유는 있었겠지요. 왜 그걸 기억할 수밖에 없었는가? 물금역에 내려갖고 표를 주니까 영무원이 벌금 내려. 왜 벌금 내야 되냐고 그랬더니 진양표 갖고 왔대. 진양표. 그 근방에 또 진양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또 어리지만 물었어. 진양은 얼마고 물금은 얼마인데요? 똑같이 190원이랴. 그러면 내가 초행 처음 가는 길에 진양표 꺼내가지고 물금에 내릴 이유가 뭐 있냐? 진양에 내려갖고는 통도사 갈 수가 없는데, 그건 저 창원 마산 쪽으로 가는 쪽인데, 삼랑진 쪽으로 빠지는 건데, 그렇지 않니?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영무원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첫 차도 올라면 아직 멀었고 새벽에 내렸으니까 날씨도 선덕선덕하고
지금 거기 여기서부터 걸어서 자갈길 통도사까지 가려면 한참 힘드니까 자기 심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한테 어린 스님한테 농을 걸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걱정됐지요. 벌금 내라고 하니까 돈도 없는데. 그런 기억들인 거지.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음식도 잘못 먹어서 얹혀놓으니까 그 기운이 평생. 가난한 시절에 보리개떡에다가 쑥 넣어가지고 해놨는데 모양새만 보고 경험이 있는 이들은 아무도 안 먹는데 식탐이 많은 어린 것이 대속 그릇째 무릎 위에 갖다 놓고 야금야금 먹다가 얹혀가지고 죽을 뻔 알았는데 지금도 신떡하고 쑥떡하고 같은 재질로 만들어 놨어도 쑥떡은 안 집어먹는다. 똑같은 떡이요. 쑥 들었으니 더 맛있을 거예요. 맛있는 줄 알면서도 안 집어먹는 이유는 한 55년 전쯤 경험. 보리개떡에다 쑥 넣어가지고 만드는 거 그거 집어먹고 혼쭐이 난 그것을 떠올리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 음식도 얹히면 이렇게 평생 가는데 나무 가슴에다 상처 주고 아픔 주면 그게 금생에 쉽게 풀어지겠냐? 스스로 풀어낼 수밖에 없겠다. 원망을 원망으로 갚으면 원망은 쉼이 없나니 원망을 내가 씌워야 원망은 사라지듯이 타던 불이 꺼져야 끓던 물은 잠잠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마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런데 그때 지금도 큰 돈이지만 그때 어른 스님들이 걱정하시면서도 간다 하니 손에 쥐어줬던 그 10만 원을 제가 은행에서 따로 바꿔가지고 비닐봉지로 싸가지고 떠날 때 그랬어. 그때는 3,000불씩 제일 많이 갖고 나갈 때 3,000불 갖고 나갈 수 있는 여행 경비였을 때 말입니다. 몇 달 있으려고 이제 지금 하는 건 이제 계획을 잡은 거니까. 요건 내 목숨하고 바꿀 만한 곳에 쓰겠다. 이건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소중하게 쓰겠다 하고 그것은 따로 넣어갖고 갔어. 그랬는데 네팔 보카라 히말라야 줄령에 길을 지나가다가 작은 절에 사미들이 8살, 5살, 7, 8살 그 스님들이 벌써 이제 어른이 되어가지고 그 절 주지도 이번에 가서 보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박사학위 마치고 와서 참 반갑기도 했고 반가워하대요. 그런데 그 모든 스님들이 한 30여 명의 모든 스님들이 머리에 기계충으로 범벅이 되어 있어. 그 머리도 못 깎겠더라고요. 상처가 많아가지고. 그런데 그때 한 노스님이 마당에서 뛰놀던 사미들을 큰 질통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몸을 씻기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사진 한 카트를 찍고 싶어서 들어가다가 머리에 기계충 있는 그 사미들을 보고 제가 그 스님께 이 모든 사미들의 머리를 치료해 주고 싶다. 반가워하고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죄 데리고 가가지고 이거 치료하는데 얼마쯤 들겠소 하니까 그 당시에 한 5만 원쯤, 5만 원 채 안 되는 돈이면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40불, 50불 정도. 그래서 미리 돈을 주고 저는 떠났다가 한 보름 만에 다시 그곳에 와서 그 사미들을 한번 보고 확인도 하고 싶었지만 지나가는 길목이었으니까 그때 머리가 싹 다 나았는데 그때 몇 명의 사미들이
내가 온다고, 저 머리 이거 해결해 줬다고 걸어오는 모습을 찰카닥 하고 한 카트 찍은 게 제가 사진전할 때 내놨던 삼위승의 미소라는 3명의 어린 스님들이 나에게 화사한 미소를 머금고 다가오는 사진이요. 그건 연출된 게 아니요. 나 반갑다고, 나 고맙다고 나한테 오고 있는 것을 사진으로 찍어 놓은 거죠. 그런데 이번에 스님께서 열반하셨어요. 작년 제가 6월 달에도 스님 음식 곡기를 끊으셨다고 해서 다녀왔었습니다. 또 4월 초파일 전에 곡기를 끊었다고 해서 내가 전화로 내가 도저히 4월 초파일 전에는 갈 수가 없으니 4월 초파일 지내고 갈 거니까 미음이라고 좀 드시라고 해라 했는데 1년 더 다신 거예요. 금년에 83세. 30년 전에 노스님으로 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0밖에 안 되니까 척박한 땅에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사셨길래 할아버지로 보였을까? 30살의 눈에 50살의 노스님으로 보였으니까 나는 할아버지 됐겠다. 난 60 넘었으니까. 그런데 결국 작년에 처음으로 연세를 여쭤보니까 82이요. 금년에 80세. 그런데 그 스님이 오늘이 49세.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 머무를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시주했던 시주금 중에 30년의 그 인연, 제가 어느 때는 그 절에 2층 집인데 3층 집으로 만들어 드리기도 했고 한 25년 정도는 끊임없이 학비도 공부하는 스님들 학비도 여기서 갈 때마다 그 스님께 드리고 오고 어느 때는 그 몇십 명의 스님들 승복도 한 번씩 제가 인도 순례길에 가서 맞춰드리기도 하고 어느 때는 쓰레빠를 막 몇십 거리 가지고 가서 스님들에게 한 걸씩 드리고 오기도 하고 성지순례, 인도 성지순례 같이 다녔던 불자들은 제가 네팔 갈 때마다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고 고마워하고 함께 동참했는지 우리 보살님들은 알 거다 이게. 그 스님이 열반하셨어. 그런데 그 스님이 열반하시면서 당신이 보아두었던 카페트가 있어. 제가 카페트 가게도 하나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래 그거 팔아서 절에 스님들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격히 보면 내가 그 스님을 통해서 돈을 좀 드린 것으로 자그마하게 카페트 가게를 만들었는데 그게 좀 더 커져가지고 그 스님이 거기를 한 번씩 가시면 눈으로 보아두었던 그 카페트가 있었던 것 같아. 양탄자 카페트. 크지는 않아. 누울 만한 길이 피워놓고 108배 또는 오체투지 절하기에 딱 좋을 법한 크기의 카페트를 주지스님한테 얘기해가지고 내가 오거들랑 꼭 이거 스님이 가시면서 드리고 가는 거라고. 자, 여러분 인명 목숨을 목전에 두고 그렇게 하기가 쉬울까? 우리들이 배우고 익히고 실천해야 될 것들은 난 그런 거라고 봅니다. 고마운 것을 고마워할 줄 알고. 제가 이번 우리 9월달 잡지에 갔다 온 소요를 일정 부분 표현해 놓았는데 죽음에 대한 것. 그런데 사람들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은 안 하면서도 설마 내가 가까운 시일 안에 거기에 내가 해당 사항 있을까? 그건 우리 전환해야 됩니다. 언제 떠나도 떠날 수 있는 내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겠죠? 여기 있는 불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인식을 달리하고 있거들랑 오늘 하루하루를 열심히 여한 없이 살았다 이렇게는 말을 못할지 몰라도 열심히 살고 언제 떠나도 떠날 수 있도록 주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장례식 하는 분처럼 복잡해지겠던데 좀 가지고 살던 이들은 전 어제 아래 그래서 제가 49제 비를 드리고 왔어요. 작년에 갔을 때는 병원비를 드리고 왔고 거기다가 장례비까지 드리고 와서 살아있는 이들한테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러긴 하지. 자식들이 연세 많은 어른들 윤달에 수의를 지어서 드리거나 어떤 어른들은 스스로가 자기 수의를 지어놓는 분도 계시니까 그 정도 여유는 있어야지, 그 정도 여백은 가지고 살아야지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작년에 스님에게 병원비와 장례비를 드리고 왔다니까 스님 요것은 병원 가시면서 약값으로 쓰시고요, 요것은 스님 다음에 열반하시면 장작 사는데 쓰세요. 그리고 그 스님하고 나오고 빙긋이 웃었다고. 80 노인하고 저하고. 그런데 그 스님하고 저하고 33년 전에 헤어질 땐 나머지 돈을 약값으로 쓴 나머지 돈, 큰 스님께서 노스님들께서 주셨던 그 10만 원 중에서 나머지를 그 스님 손에 쥐어 드리면서 둘이서 눈시울을 붉히고 그리고 헤어질 때 마지막 대시달래 하는 인사를 나눌 때 이마를 부비면서 티베트 스님들은 이마를 여가 영혼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절할 때 꼭 이마를 부딪히대요. 같이 부비면서 눈물바람을 했던 그 인연의 연속성. 저는 그날 참석하는 스님들에게 대중공양비로 1000불을 드리고 100만 원 드리고 지금 저 지방 남인도에서 공부하는 그 절에 어린 스님들을 위해서 100만 원 드리고 그리고 49제 비로 300만 원을 드렸으니까 가지고 간 거 다 털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행동을 저는 과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스님께서 33년이나 아니 그 전에도 이미 어린 사미들을 가르치고 계셨던 스님, 그래서 나에게는 그 스님 또 그 절에서는 그 스님의 이름은 없습니다. 티처라만 어린 사미들을 끼고 가르쳤고 한방에서 어린 사미들하고 생활을 했던 그 노승은 닉네임이 티처 나마가 된 거예요. 그분 본명 아니요, 내가 선생님으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눈에 밟히지만 그 스님이 인도 환생할 수 있도록 또 그래서 우리들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부처님 출연하시면 만중생이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지만 한 스님 출연해서 잘 사는 것도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자양분이 될 수 있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던 스님, 저는 그런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남은 시간들을 잘 살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을 더 다져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육군 교도소에 다녀왔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교도소는 참 험하고 험한 곳이라고 생각되었는데 남한산성에 있던 교도소가 장원으로 옮겼더라고요. 그것도 벌써 한 30년 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남한산성에 있었어요. 남한산성 갔다 왔다고 하면 군인들 중에는 교도소 갔다 온 걸로 이렇게 표상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쪽으로 옮겼는데 참 시설은 오래되어서 낙후되었지만 그 안에 머무르고 있고 그날 제가 수계를 하고 왔는데 3기 5개를 그 수감자들에게 미감자들한테 주고 왔는데 참 인물학 같아요. 인물학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인물들이 좋을까?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거기 들어왔을까? 인물 가방이라고 들어왔겠나? 제가 그런 얘기를 그 수감자들한테 해서 거기 가니까 교도소 담이 이중으로 채워져 있더라고요. 이중으로. 안에 땀은 그래도 조금 낮아도 높고 바깥에 땀은 더 높고 그래서 더 잠자라기 여러분들을 가두기 위해서 쳐놓은 담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쳐놓은 담이라고 생각해보라. 오늘 3기 5개를 받는 것도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거짓말을 하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한 이것이 여러분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율을 지킴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참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치를 비추어 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대단히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모습들을 보았어요. 결국 이번 군 부대에서 여러 가지 일이 과거에도 많이 있었지만 근간에 언론 방송을 통해서 너무 매질을 많이 당하면서 세상에 그렇게 많은 지휘관들이 전역을 해야 되고 보직 해임돼야 되는 것은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책임질 사람 있어요. 울타리 안에 살고 있는 지휘관. 예를 들어 태제에서 그런 일이 생겼다면 태제대장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윤일병 사건 같은 경우는 의무중대에서 파견된 병사들입니다. 사각지대죠. 그 의무중대장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배속된 병사는 배속 부대의 지휘관의 책임하에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건 나도 군에 갔다 왔으니까. 그런데 참다가 끝까지 참다가 윤일병 꼴 나는 일도 있고 참다가 폭발해버리면 임병장입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동전 앞뒤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 없어야 되고 군에서 소중하게 키운 그 자식들 데려다가 그런 곳에 노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도 제가 군종교구 소인 보면서 보니까 노심초사 간부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매도만 할 일이 아니고 저는 가끔 미국 영화 이런 거 보면 군인들, 미국 군인들 자유분방하면서도 훈련 철저히 하고 전투에 임하는 자세에서는 상하관계 분명한 그런 것들을 저는 보면서 우리나라도 그런 게 정립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요, 제가 이번에 그 지휘관들한테 그런 위로를 했어. 내가요, 어렸을 때요, 스님들끼리도 통도사 내 10대 어렸을 때도 우리 같은 또래들이 나한테 그랬다. 내가 그걸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잘해도 전라도
못해도 전라도, 심심해도 전라도, 장난삼아 전라도, 오다가다 전라도, 전라도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성장했어. 만일에 그때 내가 전라도 사람이 아니고 경상도 사람이었으면 이만큼도 못됐을 거예요. 그런 소리가 도리어 나를 강철로 만들었고, 함부로 살지 않도록 만들었고, 타협하거나 비겁하게 살지 않도록 하는데 나를 더 다잡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나중에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가 되었고, 그 백조가 우아한 자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물에 가만히 떠 있는 줄 알아? 아니요. 관찰해 보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물속에서 물갈퀴질을 수없이 해야 백조가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을 것 같던데.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닐까? 그래서 저는 연대 책임을 그런 식으로 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런 것을 사회 언론이나 방송에서도 그렇게 몰아가서는 은폐하고 조작하고 축소하는 일밖에, 숨기는 일밖에 더 있겠냔 말이에요. 지휘관이 떳떳하게 드러내는 건 아니지만 드러내놓고 점검하고 후속 조치 취하고 다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지휘 권한을 주고 옷 벗기는 일은 없어야 부대가 정상적으로 움직여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었고, 전문가들 얘기하는데 들어보니까 한 달만 사병들이 복무 연장하면요 10,000명 내지 20,000명의 병사가 필요 없답니다. 나는 34개월 보름했다. 군대 생활. 단기 복무자요. 영장 받고 갔으니까. 지금은 육군은 21개월, 해군은 23개월, 공군은 24개월 병사들이. 그런데 해군과 공군은 지원병이에요. 해병대도 마찬가지로 지원병 제도예요. 거기는 군대 생활을 더 하는데도 그 부대를 선택해서 가는 이유가 있을 것처럼 육군도 그런 부분이 해군이나 공군처럼 뭔가 변화가 되어지면 복무연한이 23개월이든 24개월이든 하지 않을까. 그렇게 2, 3개월만 군 복무연한을 연장만 해도 몇만 명의 문제 관심 병사가 군에 오지 않고 사회공익요원으로 복무 대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 우리 잡지에도 이번 9월 달에 그걸 다 드러내지는 못했지만 언급했고, 제가 그런 것을 위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한테는 만날 때마다 이 얘기 하려고 그럽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달, 두 달, 석 달 복무연한이 늘어나니까 피해보는 것 같지만 100살을 사는 세상에서 한 달, 두 달, 석 달 이왕에 가는 21개월은 그거다 넣으면 안 돼. 요거 사는데 1,000원 주고 사기로 했으면 이건 놓아두고 뚜껑만 생각해서 돈 더 쓰면 세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사람은 요것을 사기로 마음 먹어놓고도 요것을 살까 말까 하는 건 세제비로 돈을 엄청나게 쓰는 것처럼 생각해. 견견지시의 견비시견이라고 볼 것을 보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니고 쓸 걸 쓰는 건 쓰는 것이 아닌 것처럼 내돌이 하는 것은 그것은 거기다 계산에 넣으면 안 돼. 아침에 어머니가 밥 짓는 것 일로 계산에 넣으면 안 돼. 노동, 가사, 무슨 이런 것 따지면 안 되는 것처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청년들이 많지 않은 세상에서 지금 몇만 명 정도의
군에 적응하지 못할 인원이 만일에 군에 있으면서 그런 사고들이 일어난다면 그들을 대체 인력으로 전환하는 데는 정신도 몸도 건강한 그런 젊은이들이 한 달, 두 달, 석 달만 더 복무 연장을 하면 이왕에 하는 거. 나는 34개월도 했다니까. 36개월 하신 분도 계셔. 김신조 넘어왔을 때는 갑자기 36개월로 복무 연한이 늘어났었습니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20, 30년 살다가 많은 것도 아니고 100살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 한 2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 가지고 못이요? 그러는 나도 작년 봄에 군에 붙들려가는 꿈 꿨다. 불려가는 꿈을 꾸었는데 굉장히 황당하더라고요. 난 군대 갔다 왔다고. 그런데 지금 전시라 필요해서 데려간다는데. 근데 필요해서 가긴 갔는데 보니까 목탁 치는 거 시키더라고. 나는 군에 갈 적에 기쁜 마음으로 갔거든요. 왜냐하면 어려서 저래 와가지고 사유 경험이 없으니까 군이라는 새로운 사유에서 한번 접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나는 누구한테도 나 좋은데 빼줘 이런 말 하지 않고 갔어. 어디를 가도 어떤 부대를 가도 나는 능히 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었어. 또 그렇게 했고. 이왕에 하는 거 힘과 용기와 지혜가 모두 다 갖춰져 있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아쉽고 미진하고 부족한 것은 늘 있기 마련이지만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일들 아닐까 싶은 생각들이 드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응? 만일에 아이고 우리 손자 우리 아들 군에 지금 갔는데 한 달 두 달 석 달 군대 생활 늘어났다고 하면 폭포 그것어 저것어 난 그거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적응 못하는 그 청년들로 하여금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공익요원으로 주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 입안자들은 마음을 써줬으면 좋겠고 한번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추석 명절 내일 모레입니다. 물론 추석에 구룡사에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겠지만 명절 잘 준비하시고 아셨죠? 우리 또 추석에도 뵙고 다음 주 법회에도 뵙고 또 그러면서도 참 추석 전에 선산 살피려고 다녀오는 그 많은 우리 국민들 고속도로가 늘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그 모습을 봐도 우리는 얼마나 충효사상에 깃들어 있는 백성인가, 얼마나 가족에 대한 그러한 끈끈한 정을 놓지 않는 백성이고 형제들인가를 볼 수 있다 싶습니다. 우리 함께 좋은 세월 부처님 가르침으로 날로 일신할 수 있는 그런 불자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마칩니다. 성불하십시오.